문법이 겁나 많아 보이잖아. 너네 문법책 보면 막 이렇게 두껍잖아. 고등학교에 나오는 문법 딱 12개밖에 안 돼. 이 12개 순서대로 외우는 거 얼마나 걸려? 1분도 안 걸리지. 어? 더 걸려? 1분 이상 걸려? 12개 외우는데?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듣고 내가 이런 유형이고 문제는 어떻게 푼다까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어법 선택형 연습에다가 다 옮겨가지고 거기다 이게 왜 정답이니까 다 써와야 돼. 이해했지? 네. 본문을 외우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바뀌어 나오면 다 틀린단 말이야. 문법도 그대로 나온 게 아니야. 바뀌어서 나온다고. 알았지? 자, 거기 첫 번째 보니까 가장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자, 이거야. 정동사 그리고 준동사. 그러면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사가 뭐야? 그러면 비동사, 일반 동사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등학생이야. 그렇게 답하면 안 돼. 알았지? 동사는 정동사와 준동사로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정동사의 개념은 뭐냐? 이제 정동사 먼저 할 건데 자, 정동사는 이게 가능한 걸 정동사라고 해요. 자, 수일치. 알았죠? 수일치. 거기 다 써있어.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시제. 그래서 이 정동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뭐를 정동사라고 하냐면 시제가 있어야 돼. 시제. 알았죠? 영어는 시제가 12가지야. 참여자 문좀 빡 닫아. 시제가 뭐야? 현재, 과거, 미래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몇 개라고? 12개의 시제가 있어. 알았지? 그리고 12개의 시제는 능동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그 12개의 반대쪽에는 또 12개의 수동태가 있어요. 그럼 동사 하나가 몇 가지로 바뀌는 거야? make라는 동사가 있으면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24가지로 바뀌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그래서 일단 여기 수태 시라는 게 있고 자 이제 이거부터 선생님이 저기 할 텐데 만약에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문법이냐면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알았죠?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가 진짜 동사 자리야 가짜 동사 자리야를 먼저 봐야 돼. 항상. 이해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만 한번 볼게. 그러면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흔히 정동사라고 얘기하는 건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기본값이지. 주어는 없어도 동사는 있어야 돼. 왜 그렇죠? 명령문 있잖아. 명령문은 주어는 없지만 동사는 있어요. 맞아, 틀려? 이해했지? 그러면 근데 이게 기본값인데 동사가 갑자기 막 늘어나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막 늘어나. 이게 가능해요?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늘어날 때가 있는데 그건 원칙이 있어요. 동사가 늘어날 때는. 혹시 아는 사람? 아무 때나 동사를 막 늘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걸 동사의 개수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정동사의 개수. 이해했지? 이걸 동사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정동사의 개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걸 기본값으로 놓고 봤을 때 동사가 하나 늘어나려면 반드시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돼. 아셨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 하나 있는 거 무조건 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동사가 하나 더 늘어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래? 접주동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접속사가 있어.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해봐. 아는 사람. 뭐주동이잖아. 뭐주동. 그렇지. 의문사. 의문사가 들어가면 동사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가장 많이 나와. 자, 영어에 12개 문법이 있는데 정동사 3개, 준동사 4개에서 총 7개야. 문법이. 그럼 동사 모르면 그냥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야. 알았죠?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야. 내가 얼마 전에 모의고사도 보면은 1, 2, 3, 4, 5 보기 있잖아. 그 5개 중에 3개는 무조건 동사 문제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동사를 모르면 영어는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정동사의 개수를 우리 한번 파악해 보자고. 그러면 이게 진짜 동사의 개수가 되려면 관계대명사의 수 더하기 접속사의 수 더하기 의문사에다가 어떻게 하면 동사의 개수가 나올까? 원래 하나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다가 2를 더하게 되면 이 문장의 동사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 안 돼? 이해됐어? 이게 가장 먼저야. 그러니까 밑줄이 동사에 딱 쳐져 있으면 여기가 동사 자리야 아니야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1단계가 끝났어. 이게 1단계야. 이게 1단계야.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갈게. 그럼 2단계로 갔더니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아. 알았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동사 자리가 맞아. 그러면 이 정동사에는 아까 뭐뭐뭐가 있다고 그랬지? 수의 일치,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시제를 따진다. 하나의 동사를 가지고. 이해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수의 일치는 알아 몰라? 알아요. 주어가 단수면 비동사는 is를 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 s 붙이는 거 알아 몰라? 거기까지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럼 수의 일치 넘어갈게. 자 이제 태로 갈게요. 자 능동태, 수동태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 줄게. 자 능동태는 그냥 이렇게 일단 문제를 풀어보세요. 물론 이거의 예외도 있어요. 이 예외까지 선생님이 다 잡아줄 수는 없으니까 몇 개의 예외만 잡아줄게. 능동태는 반드시 뒤에 을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죠? 능동태는 항상 뒤에 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수동태는 어떤 형태로 생긴 거야? 수동태는 PP처럼 생겼어요. 그럼 얘는 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그냥 수동태는 풀면 돼. 해석하지 말라고. 알았죠? 을로 나는 문제를 풀겠다 생각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보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거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have made가 나왔고 여기 밑줄이 딱 쳐져 있다 치자. 그러면 이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게 자 수태시부터 보는 거야. 수의 일치에 의해서 여기가 혹시 has는 아닐까? 알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끝났으면 태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수태시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얘는 have pp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이런 이씨. 대답을 못해. have pp는 능동이야. 알았어? pp라고 무조건 수동 아니라고. have pp는 능동이다. 알았어? 그럼 뒤에는 뭐라고 써야 돼? 뒤에 반드시 을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의 수동은 뭐야? have. 빈. 그렇지. been made잖아. 그러면 이거는 뒤에 목적어가 없겠다. 자 이렇게 풀면 얼마나 간단해. 태도.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워크북 6에 있는 어법 선택형 연습은 전부 다 이걸 갖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풀잖아? 그럼 굉장히 재밌지.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그 다음 본문도 외워지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졌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로 잠깐만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외를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잘 봐봐. 자, 첫 번째 자동사가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해져요. 자, 자동사는 뭘 자동사라고 하죠? 자, 목적어가 있는 걸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몇 형식부터 타동사야? 삼형식. 그렇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3형식이잖아. 그러면 그 전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1형식, 2형식에는. 이해됐니? 그러면 이 자동사는 뭐를 자동사라고 하냐면 1형식, 2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알았지? 그럼 자동사는 절대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 수동태가 불가해요. 그러면 자동사는 뭐만 존재해? 어차피 동사는 써야 되니까 자동사는 뭐만 존재해? 능동만 존재해. 됐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자동사 여러분이 아는 거 아무거나 하나 불러볼까? 하나도 없어? 자, 일어나다라는 동사 있지? 대표적인 자동사 일어나다. 봐봐, 뭐뭐를 갖다 집어넣어서 말이 안 돼, 그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일어났다고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그런 걸 자동사라고 한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는 자동사야. 이해됐지? 자, 근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happen 같은 거 있잖아. 일어나다 발생하다 아니야? 그 다음에 occur 같은 거. appear 좋아요. 나타나다. 이 이외에도 많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자동사는 그때그때 외우면 돼요. 타동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동사는 그때그때 그냥 외우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방법을 봐봐. 1단계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능동태, 수동태를 할 때는. 아, 자동사인지 확인해. 왜 확인해? 자동사는 뭐만 존재해? 능동만 존재해. 그러니까 자동사는 BPP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알았어?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갖고 볼까? appear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여기 앞에다가 비동사 is를 쓴다면 appear 뒤로 쓰면 안 된다니까. 이해돼 안 돼?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하다. 이게 1단계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요? 그리고 2단계가 바로 얘입니다. 목적으로 해결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되지? 자, 그럼 3단계 할게. 자, 3단계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요. 자, 3단계는 2번의 예외예요. 3단계는 2번의 예외인데 3단계는 그냥 바로 얘기할게. 사형식 수동태. 자,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있죠? 2개. 그렇죠.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자, 그는 그 다음에 주었다. gave me. 나에게 선물을. 자, 이거 사형식 맞죠? 네. 자,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꿔볼게. 그럼 me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I가 앞으로 나갔어. 자, 목적어 사라졌지? 그럼 얘는 무슨 태가 돼야 돼? 목적어가 없어졌잖아. 그럼 이거 당연히 목적어 을을 없으니까 수동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써? was given. 맞지? 그 다음에 a present라는 목적어가 또 있거든? 이건 그대로 내려야 돼. a present.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의 예외인가 보자. 분명히 이거는 을이야. 목적어야. 이해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이건 목적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2번에 따르면 저건 불가능한 거죠. 아니야? BPP 다음에 목적어 없다고 그랬잖아. 아, 네. 근데 BPP 뒤에 목적어를 썼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갑자기 복잡해지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시원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형식 수동태 수능에 많이 나오는 거 딱 4개만 해볼게. 알았지? 이거 이해는 안 나와. 알았니? 자, 그러면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뭐지? 기부. 자, 뭐뭐에게 뭐뭐를 말하다. 자, 그 다음에 뭐뭐에게 뭐뭐를 묻다. 에스크. 그 다음에 뭐뭐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티치. 자, 그럼 봐봐.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기부는 됐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자, be told면 듣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치? 그럼 이건 원래 목적어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야기를 듣다. 어때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4가지만 예외인 거야. 알았지? 그럼 봐봐. 수동태를 선생님이 한 번도 해석을 안 하고 풀었잖아. 그냥 형태로만 풀었잖아. 수능에서 원하는 것도 그거야. 이해되니? 자,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ask도 한번 써볼까? be asked a question.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질문을 물어지다 그러지 말고 질문을 아프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be taught 한번 해볼까? 자, be taught 그 다음에 English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영어를 배우자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수동태 다야. 안 어렵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능동 수동을 따질 때는 무조건 수동태 3단계를 꼭 알아야 돼. 자동사인지 확인한다. 그러면 2단계가 가장 많이, 이게 80% 이상이야. 거의 다 목적어로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극소수로 나오는데 수능이 여러 번 나왔어. 이 3단계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까지 다 설명을 할 건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선생님이 지금 1시간 반 잡고 수업을 할 건데 이 강의를 정말 여러 번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순서대로 저기 12개의 순서대로 쭉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사 파트는 앞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을 돌려봐.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문제.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 문제 한번 가볼게. 이거 순서대로 가는 거야. 수태시. 자, 이제 시제 문제. 시제가 몇 개가 있다고? 12개. 자, 근데 그 12개의 시제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내내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10분 안에 해결할 거야. 10분 안에 해결하면 12개를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시제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봐봐.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제 순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과거 대 현재 완료. 자, 여기가 과거 자리냐 현재 완료 자리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완료 자리냐 have PP 그리고 과거 완료 자리냐. 자,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죠? 헤드 PP. have PP.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미래냐 현재냐. 자, 딱 이 세 가지만 갖고 볼게요. 수능에 실제로 나오는 문법도 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이 세 가지 외워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과거 자리냐 현재 완료 자리냐를 물었어. 과거 자리냐 현재 완료냐. 혹시 어떻게 푸는지 안다?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때는 둘 다 뭐뭐 했다라고 하거든. 그럼 보자. 현재 완료와 과거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는 진짜 과거만. 과거는 진짜 과거만이야. 현재가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과거는. 알았죠? 어제 비가 내렸어는 오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 근데 현재 완료는 뭐 더하기 뭐냐면 과거에 현재가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우리가 현재 완료 표현할 때는 have pp로 표현을 해.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해결 방법도 가르쳐 줄 거야. 함께 쓰이는 부사. 알았지? 자, 뭐로 본다고? 함께 쓰이는 부사로 해결한다. 자, 얘가 핵심입니다. 수능에서 물어본 것도. 자, 예를 들어 ago가 들어갔어. 현재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last가 들어갔어. 현재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yesterday는 안 돼요. 여기 지금 들어가요? 앵글하는 거? 아 뭐지? 그치? 보여요. 빛보이잖아요. 빛 보여요. 보여요? 자, 그 다음에 yesterday. 이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만 나타날 때는 과거 시제만 쓴다. 그러면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2년 동안 현재 포함돼 안 돼. 2년 동안 그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현재 포함돼 안 돼. 돼요. 되지? 자, 어제부터 비가 계속 내려요. 현재 포함돼 안 돼. 돼요. since가 들어가도 마찬가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in the past가 나왔어. in the last 3 years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거. 자, last는 분명히 작년에 그럼 last year, last week, last month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명히 과거야.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지난 3년 동안이에요. 현재 포함돼 안 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 완료 구분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함께 쓰이는 부사. 여기서 다 못 외워도 상관없어. 알았지? 못 외워도 상관없지만 이해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하나씩 주섬주섬 외우면 되는 거야. 문법이라는 게. 어떻게 1시간 반에 다 해결을 해.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 방법에다가 맞춰서 풀라고 문법을. 이해됐지? 그 다음에 have pp하고 had pp가 가장 빈도수로 볼 때 많이 나옵니다.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자, 보세요. 현재 완료는 자 2번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준 시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준이 되는 시점이 뭐냐? 현재 완료 have pp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반드시 현재여야 돼.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딱 끝난다는 소리야. 그래서 완료라는 소리를 쓰는 거거든. 그러면 과거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지. 그럼 이거의 기준 시점은 과거.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봐봐. 예문 들어줄게. 자, 그가 쉽게 할게요.
자, says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시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have pp냐, has pp냐, 아니면 had pp냐를 묻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는 말한다. 그가 책을 읽어왔다고 2시간 동안. 그러면 기준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had pp로는 절대 패 죽여도 못 가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 건너서 과거 뒤로 가야 되거든. 그럼 불가능한 시제야. 인접해 있어야 돼. 모든 시제는. 그러면 현재에 인접한 시제는 현재 완료죠. 이걸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 네. 그럼 여기는 has pp를 써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가 말했다라고 해서 says가 said로 바뀐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시점이 said야. 그럼 이 said에서 갈 수 있는 건 더 전밖에 안 돼. 과거에서 현재로 올 수 있어? 아니. 불가능하지. 그러면 과거와 인접한 시제는 대과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여기는 주어 다음에 have pp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네. 이게 시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래하고 현재 문제 이거 혹시 알아요? 미래하고 현재? 자, 바로 갈게. 자, 예를 들어서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시제. 뭐뭐 할 때. 자, 그 다음에 자, if가 만약이라는 뜻일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해요. 시간의 부사절.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until 뭐뭐 할 때까지인 거 알지? 시간 맞지? 그 다음 as soon as가 뭐지? 헐 뭐뭐 하자마자. 뭐라고? 뭐뭐 하자마자. 이런 거를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래. 알았지? 자, if는 만약이야. 자, 그러면 once라는 단어도 한번 볼게. 자, once가 무슨 뜻이야? 한번 얼마 전에 했잖아, 니네. 일단 뭐 일단 뭐뭐 하면. 맞지? 한때 한 번 아니고요. 접속사로 썼을 때 일단 뭐뭐 하면이야. 이것도 조건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뒤에는 절대 주어 다음에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다. 중학교 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when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일 때 if가 만약이라는 뜻일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시제가 미래야. 그래서 미래 시제에 가장 가까운 시제를 쓰자.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시제를 쓰자는 약속이야. 알았죠? 자, 봐봐. 내일 비가 내린다는 미래지. 맞아요? 네. 근데 그럼 it will rain tomorrow잖아. 그걸 그대로 갖다 if 뒤에다가 넣어볼게. 그럼 if it will rain tomorrow가 되지. 그게 쓰면 안 된다고. 아셨죠? tomorrow가 아니라 뭐 100년의 미래라 하더라도 절대 미래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반드시 뒤에다가 무슨 시제를 써야 되냐면 현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가 돼. 미래 쓰면 안 된다. 됐나요? 네. 이게 시제 다야. 아셨어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가정법은 뺐는데 일단 가정법은 나중에 학교에서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 잘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자, 여기서 동사가 끝났습니다. 정동사 끝났어. 지금 뭐뭐 했어 얘들아? 수태시 했어. 알았지? 잘 생각해봐. 태는 어떻게 풀고 시제는 어떻게 푼다고 지금 다 가르쳐줬어요. 여기 왼쪽은 지워도 됩니까? 응?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 자, 거기 프린트 보세요. 준동사에 뭐뭐뭐 있는지. 준동사에 거기 뭐뭐뭐 있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 분사 구문. 그러면 안 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 준동사는 동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걸 준동사라고 해. 맞지? 네.
빨리 말하라. 자, 그럼 거기 프린트 보세요. 자, 투부정사 옆에 선생님이 괄호 안에다가 뭐라고 써놨나 봐봐. 자, 투부정사는 품사가 뭐래? 명사.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부사로 바뀌어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자, 봐봐. 선생님이 문법할 때 딱 4개 항상 하잖아. 자, 품사가 뭐뭐 있다고 그랬어? 명, 그 다음에 동, 형용사. 형, 부. 자, 따라해봐. 명동, 형, 부. 명동. 봐봐. 원래 동사였는데 to를 붙여서 이 동사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알았지? 이게 투부정사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으로 배운 거야. 이해되니? 자, 원래 동사였는데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됐어. 그치? 이 동명사가 명사화 된 거야. 이해되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분사가 있어요. 맞지? 자, 분사는 동사에다 ing나 pp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 분사하고 분사 구문 달라요. 분사 구문은 뭐다? 분사 구문은 품사가 부사다. 그럼 결국에는 준동사의 개념이 뭐다? 준동사의 개념은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만든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아주 걔는 영어를 잘 배운 거야. 다시 준동사의 개념이 뭐라고?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꿨어. 이게 바로 준동사의 개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품사는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준동사를 한번 갖고 해볼게. 자, 준동사는 3가지를 배웁니다. 아까 정동사에서는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뭐뭐라고 그랬지? 정동사에서 수, 태, 시였지. 준동사에서는 주, 태, 시를 따지는 거야. 자, 따라해봐. 주, 태, 시. 어렵지가 않잖아. 아까는 진짜 동사였으니까 수의 일치, 태, 시제 이렇게 갔는데 정동사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가 막 바뀌니까 s를 붙이고 그래 수의 일치가 있지만 투정사가 수의 일치가 있냐? 아니요. 동명사가 수의 일치가 있어? 없지. 걔네들은 그냥 항상 그 상태잖아. 안 변해. 그러면 이 주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의미상 주어의 줄임말이야. 뭐라고요? 의미상 주어. 그러면 투부정사도 의미상 주어 있는 거 알지? 네.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쓰잖아. 알아 몰라? 자, 그 다음에 이 준동사에 얘도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시제가 있는데 이 3번은 오늘 안 할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알았지? 자, 여기까지는 이번에 안 해도 돼. 자, 근데 적어도 오늘 2가지는 무조건 할 겁니다. 됐죠? 바로 들어갈게. 자, 예를 들어 자, to make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1번부터 보면은 자, 여기 앞에다가 어떤 형태로 쓰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말해봐. 자, 예문 한번 써볼까? 그렇지. for me 이렇게 쓰잖아. 맞아 틀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is 자, 바로 써볼게요. 밑에다가 자, the book is hard to read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책은 읽기 어렵다. 야, 맞지? 근데 to read의 주어가 없죠. 네. 있어요? 아니요. 없지? 그럼 이 앞에다가 내가 라고 쓰면 그녀가 라고 쓰면 여기다 for h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졸려? 졸리면 잠깐만 일어나 앉아. 눈 살짝만 열까?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투부정사 하고 있어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다 for 플러스 목적격 쓴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뭐가 존재하냐면 태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디다 쓸까? 자, I want him to finish the work.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세요. 왜 이런 형태를 지녔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투부정사도.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썼죠. 왜요? 안 들어와? 안 그래? 아니요.
자, 왜 이렇게 쓰였냐면 뒤에 을로 있나 봐봐. 확인해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이건 능동이야. 투부정사. 알았니?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때는 우리가 이거를 능동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동태가 있는 거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I want 다음에 흰 자리에다가 the work를 썼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to finish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일단은 생김새 한번 볼게. 자, to finish 다음에 목적 없지? 네. 이게 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해석해도 봐도 나는 원해 그 일이 끝내지기를.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쓴다? to be finished. 자, 이렇게 쓴다. 이해됐나요? 됐지?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얘기했습니다. 준동사 쪽은 오히려 이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to do는 뒤에 뭐가 존재한다고? 목적. to be do는 뒤에 뭐가 없다고? 목적어가 없다. 자,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동명사 갈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동명사 하겠습니다. 자, I am proud of. 자, 계속 finishing으로 가볼게. 자, finishing the work 이렇게 써볼게. 자, 해석해봐. 쉬워요. 나는 그 일 끝내. 자랑스럽다. 그 일을 끝내서. 동명사 맞죠?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그래. 정명구에 의해서. 네. 맞아? 자, 그런데 여기다가 바꾸고 싶어. 내가가 아니라 그녀가라고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동명사도 뭐가 생기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아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쓴다는 약속이었잖아. 그치?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았죠? 그냥 저렇게 쓰면 됩니다. 목적격.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해봐. 나는 자랑스럽다. 그녀가 그녀의 그러지 말고요. 그녀를 아니야. 주어라니까. 이거 주어라고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그녀가가 되는 거야. 이해돼야? 돼요. 그녀가 그 일을 끝낸 게 자랑스럽다.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할게.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피니싱이 됐을까? 생각해봐 이제. 아까 투부정사랑 똑같아. 목적. 그렇지. 뭐가 존재해? 목적어가 존재해. 그러니까 이렇게 ing를 쓴 거야. 그러면 동명사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스택. 그렇지. 태가 존재한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 자, I am proud. 그 다음에 이번엔 헐 빼고 여기다 더 work 집어넣어볼게. 자, 여기다 finish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피니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finishing? 봐봐 얘들아, 여기에 전치사 오브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무조건 동명사여야 돼. 그래 안 그래? 네. 그 이걸 뭐라고 그래? 말해봐. 여기다 동명사 쓸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그렇지.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라니까. 그럼 그 일은 끝내죠. 그 일이 끝내져서 기쁘다야. 자랑스럽다. 자, 뒤에 목적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없어요. 여기 work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럼 이거 수동태지. 네. 그러면 동명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being pp를 쓰는 거야. 자, 다시 투부정사는 아까 어떻게 썼지? 능동은 to, do. 수동은 to be. 여기서 to 빼고 ing 붙여봐. 그럼 동명사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건 동명사 능동이면 doing이겠지. 수동이면 어떻게 돼? being done이 되는 거야. 이해되는데? 돼요. 됐지? 자, 그러면 동명사도 정리 끝났어. 의미상의 주어 설명했고, 그 다음에 동명사는 어떻게 된다? doing이면 능동이 돼서 뭐가 붙는다? 목적어. 수동은 어떻게 쓴다?
being done이 되고 뒤에 뭐가 없다. 목표로. 자, 됐죠? 자, 동명사 끝.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동명사는 바로 저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돌려? 약간 기지개 좀. 자, 기지개 좀 펴, 빨리.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강의 한 번에 찍어놓고 너네가 계속 돌려보면서 그 공부를 하는 걸 낫잖아. 졸려서 좀만 참아. 이런 거 처음 들어봤지? 네. 이거는 중학교 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투부정사 동명사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로 가요. 자, 그러면 I know. 자, 예문으로 바로 가볼게. The person. 그 다음에 building a bridge. 이렇게 나왔어. 자, I like the bridge. 그 다음에 built by my father.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글씨 잘 보여요? 네. 글씨 잘 보여? 자, 봐봐. 나는 그 사람을 알아. ing 붙었지? 이건 동명사 아니지? 그 얘는 뭐야? 일단 분사는 해석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알았죠? 분사는 무조건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는. 그럼 짓다가 짓고 있는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럼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해. 그래서 분사가 뭐라고 얘는? 형용사라고.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이 분사에서도 뭐와 뭐가 존재해야 돼? 빨리 말해봐. 야,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 주태 이것만 하고 있잖아. C는 안 하고. 그러면 분사도 뭐가 존재해? 주어가 존재하고 태가 존재해. 알아서 몰랐어. 다시.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분사도 다 뭐가 존재한다고? 주어가 존재하고 태가 존재한다니까. 이해돼? 네. 자, 그럼 봐봐. 이 빌딩의 주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야. 다시. 수식을 받는 명사가 명사를 우리는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알았어, 몰랐어. 봐봐. 여기서 빌딩은 이 사람이 하고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수식을 받는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이 앞에 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다리를 짓는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목적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빌딩으로. 이해돼야 돼요? 돼요. 됐지? 그 다음 봐봐. 여기서 이렇게 볼게. 그럼 빌트의 의미상의 주어는 뭔데? 또 뭐야? 그래서 브릿지야. 이해됐어? 그럼 다리는 그 사람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진다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형태가 수동이잖아. 뭐가 없어? 을을이 없어요. 맞지? 여기는 뭐가 있어? 을을이 있어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현재 분사 능동이라고 얘기하고 과거 분사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졸라 쉽지? 졸라 잘 가르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잘 봐봐. 잠깨라고 그러는 거야. 네. 선생님이 그 특공대 얘기했죠? 특공대 얘기했죠? 출력이 그거는데 공부 못하는. 특출나게 공부 못하는 데가. 야, 선생님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봐봐요. 분사가 두 가지 종류의 분사가 있어요. 잘 봐. 참이나 크게 웃어도 돼. 네. 자, 분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일반 분사라고 얘기해. 일반 분사. 그 다음에 감정 분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 분사와 감정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정 분사는 뭐냐면 이런 거야.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 그냥 중학교 때로 가서 interest 좀 가볼까? interest. 자, 그 다음에 행동되게 하다 excite. 그 다음 뭐 surprise 막 이렇게 배우지 않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충격을 주다 shock. 이거 다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encourage. 뭔지 알지? 네. 이건 뭐 장려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런 게 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뭐 confuse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다. 어차피 앞으로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좀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위에 거하고 밑에 건 좀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the movie is boring일까? bored일까? 보리. boring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다. 그거를 발산하는 거여서 맞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렵다니까. 봐봐. 사람의 감정 분사는 쉽게 가르쳐 줄게요. 위에 거랑 다르게 풀어야 돼요. 일단 질문. boring의 주어는 bored의 주어는 movie예요. 맞죠? 맞아요? 자, 사람의 감정 분사는 주어가 사물일 때는 ing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주어가 사물일 때는 뭘 붙인다고? 아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I가 들어갔어. 그럼 I am bored이야, boring이야. bored. 그렇지. 이제 이해되지? 이렇게 푸는 게 쉬워요. 알았어요? 뭐뭐 하게 하는 이러지 말고. 그럼 주어가 지금은 뭐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가 붙었어? 이가 붙은 거야. 자, 예문 하나 더 들어볼게. 자, 주목 한번 봐. 자, 나는 received 받았다. 자, 여기다가 shock를 넣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news를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다가 충격을 주다라는 shock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shock이라는 단어는 어차피 얘를 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자, 그럼 여기 질문할게. 이 shock의 주어가 I야, news야? 아이. 아까 선생님이 뭐랬니? 분사는 수직받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랬잖아. 그럼 I야, news야? news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news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ing를 쓰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맞아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해돼요? 자, 이제 마지막 분사 구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분사와 분사 구문입니다. 왜? 생김새가 너무 똑같아요. 생김새가 매우 똑같기 때문에 자, 볼지 말고 푸는 방법은 잘 들어. 분사와 분사 구문은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뭘 쓴다고? ing를 쓰고 목적어 없으면 뭘 쓴다고? PPP. 알았지? 주목. 동명사하고 분사하고 차이 봐봐. 동명사는 그냥 pp지. 아니 저기 분사는 그냥 pp지. 동명사는 being pp야. 그렇죠? 동명사는 being pp야. 여기 분사 구문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자 보자. 다 썩었어요 눈이. 큰일 났네. 자 분사 구문 봐봐. 분사 구문은 형용사가 아니라 얘는 부사예요 부사. 해석도 달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뜻이 다르지? 네. 생김새가 똑같아. 분사구는 얘는 근데 능으로 가서 명사를 수식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수식하지 않아. 혼자 독고다이야 독고다이. 혼자 있어 혼자. 자 봐봐 어떤 형태로 있냐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컴마 찍고 여기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뒤에 나오거든. 근데 앞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ing나 pp로 시작하는 거야. 봐봐. 수식하는 게 없잖아 앞에. 이렇게 혼자 뚝 떨어져 있어.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 한번 보자. 여기에 ing가 나왔으니 얘는 뭘까요? 뒤에 뭐가 있을까요? 목적어. 그래 똑같아요 형태 자체는. 그럼 여기는 pp가 있으니까 뒤에 뭐가 없을까요? 목적어. 자 그리고 이 pp 앞에는 뭐가 빠져있다고 그랬지? 아는 사람. 비비. 그렇죠.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being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지? 끝인데. 봐봐. 얘는 이렇게 바뀌어서도 써요. 보세요. 어떻게 쓰냐면 앞에다가 이 완벽한 절, 이 주절을 앞으로 빼고요. 컴마 뒤에다가 ing나 pp를 쓸 수도 있어요. 부사기 때문에 쓰레기야. 얘가 근본이 없어. 그래서 아무 데나 막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명사, 형용사, 동사론, 동사는 자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얘는 상놈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나 지가 가고 싶은데 막 가요. 알았죠? 자, 그럼 봐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어를 쓰고 컴마를 찍고 여기다 동사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중간에 ing나 pp를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형태는 똑같이 pp 앞에는 전부 다 뭐가 빠져 있다고? 비비. being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질문할게.
그럼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을까? 생각해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주어가. 봐봐. 원래 이 앞에 주어가 있는데 생략한 겁니다. 왜? 얘랑 같아서. 오케이? 얘랑 같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를 뺐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네. 자, 그럼 봐봐. 이 문장은 어때? 자, being fine today I went out for a walk. 이렇게 나왔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밑줄에 쳐져 있었어. 실제 수능 문제. 실제. 자, 그러면 일단 분사 부문, 여기는 콤마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무조건 쓰레기 분사 구문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ing를 썼으니까 일단은 맞잖아. 여기다가 is 쓰고 뭐 are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까지는 잘 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도 뭐가 존재한다고? 의미상의 주어와 태가 존재한다고. 알았죠? 그러면 얘는 능동태, 수동태 문제는 아니잖아.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린지 알아요? 봐봐. 자,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얘랑 일치한다는 얘기야. 맞아, 틀려? 네.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자, I 여기 비동사 과거니까 왼쪽 과거니까 I was fine이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 산책하러 나갔다 이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I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지? 그럼 날씨를 얘기할 때 앞에다가 쓰는 주어가 뭐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20 빠져 있는 거야. 됐어요?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이는 없어요. 이게 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머릿속에 수태시하고 주태까지는 머릿속에 무조건 있어야 돼. 알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얘랑 지금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됐어요. 자, tired 쉬운 걸로 가볼게. 자, tiring, tired from work. I went straight to bed. 이렇게 나왔어. 자, 정답이 뭘까요? 타이어드. 그렇지. tired일 거야. 자, 왠지 보자. 자, 일 때문에 너무 지쳐서 나는 곧바로 잠에 들었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tiring인지 tired인지. 자, 이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감정 분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뭔지를 찾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맞지? 그럼 여기에 tire의 주어가 뭐야? 그래, 얘랑 무조건 일치한다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그럼 여기다 I 갖다 놓으면 사람이잖아. 당연히 tired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동사 진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강의는 진짜 여러 번 돌려들어야 돼요. 지금 동사를 선생님이 시작하고 딱 50분 만에 끝냈거든요. 지금 동사를. 원래 못 끝내요. 이거 진짜 거의 한 3주 수업합니다. 이것만 갖고. 진짜 선생님이 딱 외워야 될 것만 딱 정리해가지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에 문법 3주 매달릴 시간 없잖아. 네. 강의 계속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 잠깐 껐다가 나머지 거 할게요. 잠깐 꺼볼까요? 그냥 종료해요? 홀드. 자, 일단 8번 관계사. 이쪽 보이죠? 이쪽은 빛이랑 상관없죠? 괜찮아요. 여기 쓸게요. 자, 8번 관계사. 자, 지금 8번하고 9번을 같이 설명해야 돼요. 8번, 9번을 같이 설명해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유형을 바로 쓰겠습니다. 자, 위치냐, 그 다음에 맛이냐, 이게 첫 번째. 실제로 시험 안 됐어. 장난하는 거야. 이게 그냥 웃기라고 그러는 건데 이걸 진짜 실제로 침 뱉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말대로 침 뱉을 거? 어?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에요. 자, 위치냐 와시냐 구분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냐, 그 다음에 인 위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냐, where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what이냐. 자, 이거 8번하고 9번 같이 하는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까지. 자, 그 다음에 what이냐, 그 다음에 대시냐를 묻는 문법. 자, 이 네 가지를 알면 8번, 9번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위치하고 what의 차이점. 눌렀어요? 네. 위치하고 what의 차이점. 위치는 뒤에 불완전한 문제 나오고 와서는 완전한 문제. 둘 다 불합문인데. 어? 위치도 관계대명사고 what도 관계대명사잖아. 그럼 차이가 뭐야? 아, 진짜 실망이야. 뭐하는 거야? 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위치와 what의 차이는 위치는 반드시 앞에 사람이나 사물이 나와야죠.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위치는 앞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지. 그 말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졌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네. 그럼 이 뒤에는 뭐예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위치냐 what이냐 물었다. 그러면 what의 특징은 절대 명사가 나올 수가 없다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도 역시 뒷문장은 불완문이에요. 자, 깔끔하게 해줬겠지? 네. 해석해서 푸는 거 아니다. 큰일 나. 자, 그래서 앞에 명사 있다 없다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자, 그럼 두 번째. 자, 위치하고 인 위치는 공통점은 둘 다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자, 전치사 인을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in이라고 썼으니까 썼지만 모든 전치사 다입니다. in, at, on, from, above, beyond, below 이런 거 다 들어가요. under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전치사 다음에 위치가 올 수 있는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 공통점은 둘 다 명사가 있는데 위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위에서? 여기서 했잖아. 하나 이해했으면 여기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가야 돼. 여긴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 그렇지, 불완전해야 돼. 근데 인 위치는 뒷문장이 무조건 완문이야. 앞에 위치 앞에 전치사가 붙는 순간 뒷문장은 무조건 완문이다.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그럼 위치하고 where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where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관계 부사 이렇게 얘기하지. 관계 부사. 그러면 위치는 이제 설명 안 할 거야. 그럼 where는 어떻게 풀어? where도 앞에 명사가 존재합니다. 관계 부사 where도. 자, 뒷문장은 완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따로따로 외울 게 아니라 여기서 공식이 하나 성립해. 잘 봐.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관계부사와 같다. 맞지?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관계부사와 역할이 같다. 됐나요? 됐지? 자, 그 다음 하나 빠졌구나. 자, 위치냐 대시냐까지 해야 되겠네요. 위치냐 대시냐까지. 자, 4, 5번을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세요. 자, what과 that을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앞에 동사가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앞에 동사가 나오고 what이냐 that이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what이냐 that이냐 이렇게. 동사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what은 앞에 명사가 못 나오고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맞지. 뒷문장 어때야 돼? 불완문이어야 돼. 자, 그 다음 보세요. 대답에 동사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명사절대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 네.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 네. 그럼 얘는 뒷문장이 무조건 뭐 해야 돼? 완문. 완문이어야 돼. 됐죠? 네. 자, 그러면 기왕 나왔으니까 이 대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앞에 이번에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명사 다음에 대시냐 와시냐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거는 고민도 없이 정답이 뭐죠? 네. 대시죠. 왓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명사가 절대 올 수가 없다니까. 앞에 명사가 올 때는 무조건 정답은 대시라고 해요. 네. 오케이? 자, 왜? 이 명사 다음에 대신 이제 이 3번을 할 건데 대에 대해서 여기가 만약에 불합문이라고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럼 이 대는 관계대명사 대시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얘는 무슨 대시야? 그리고 명사절. 명사절 대 다시 명사절 대시 있고 얘는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마지막 앞에 명사가 있는데 대시 나왔는데 뒷문장이 완문일 때가 있어요. 대답해 명사가 있어.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거 관계대명사 됐잖아. 네. 맞아 틀려요. 근데 뒷문장이 완문이야.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고. 그럼 이 대는 무슨 대? 그렇지. 얘를 무슨 대시라고 하냐면 동격 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대시 어려운 거야. 쓰임새가 3가지나 되기 때문에. 이해됐지? 네. 자, 그럼 질문. 5번은 그냥 정답이 나왔는데. 자, 앞에 명사 있다 치자. 자, 앞에 명사 있고 위치냐 대시냐 물었어. 정답은 무조건 뭘까? 여기 봐봐. 대신 일단 봐봐. 여기 잠깐 멈춰봐. 명사가 나온 상태에서 미치냐 대시냐 물어보면 정답은 무조건 대시야. 왜? 대신 명사가 있을 때 쓰임새가 2개잖아. 봐봐. 명사가 있을 때 대신 관계 대명사가 돼도 되고 동격 대시 돼도 돼. 달리 얘기하면 불완문이어도 되고 완문이어도 돼. 맞지? 네. 근데 위치는 뒷문장이 불완문밖에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냈다는 이유는 얼마 전에도 이거 계속 나와요 시험 문제. 근데 이거 헤매고 앉아 있어요. 미치겠다니까. 위치하고 된 나오면 무조건 대시예요 정답이. 앞에 명사 있을 때 고민도 하면 안 돼.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다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대시 이렇게 나왔잖아. 이건 100%안 봐도 완문이겠지. 뭘 보고 문제를 풀어라. 이걸 보고 문제를 풀란 얘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사람이 있고 답답한 사람이 하나 있을 거야. 선생님, 뭐가 불완문이고 뭐가 완문인지 몰라요. 당연히 어렵죠. 자, 그러면 완문, 불완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일단 이거 다음에 뒷문장이 주어가 없네. 그리고 바로 동사가 나왔어. 이건 100% 뭐야? 불완문이지. 주어가 없을 수는 없잖아. 그치? 얘는 무조건 불완문이야. 자, 두 번째. 무언가가 나오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 PP 또는 비동사 형용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야, 얘는 완문이야, 불완문이야? 100% 완문이지. 이 형식이잖아. 비동사 뒤에 을을 쓸 수 있니? 아니요. 없지. 봐봐. 불완문이라는 소리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는 소리야. 그럼 비동사가 있다는 소리는 아예 얘는 목적어가 원래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문이지. 네. 이해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주어 다음에 여기 일반 동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완문이야, 불완문이야? 뒤 목적 없어서. 그걸 어떻게 알아, 너희들? 자,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영어는 몇 형식부터 몇 형식까지 있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지. 만약에 여기가 occur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원래 목적어 없는 거니까 완문이잖아. 네. 맞아, 틀려. 근데 여기에 만약에 find가 나왔어. 이건 100% 뭐뭐를 발견하다니까 이건 3형식이잖아. 네. 그럼 이건 불완문이 되는 거지. 얘는 완문이 되고 얘는 불완문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걸 다 알고 있냐 이거지. 자동사, 타동사. 불가능하지? 네. 자, 이제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자, 나만의 비법입니다. 자, 뭔 소리냐면 이겁니다. 자, 앞에
안 돼. 자, 주어. 정답 뭐야? 글씨에서 안 보여요. I can't understand the reason for which he gave. 뭐 대치요? 아니 위치랑 볼 위치. for which. 전체사 플러스 which, 그 다음에 which야. 미치겠지? 네. 잘 봐. 목적어 무조건 없다고 그냥 단정 짓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자, 이유를 설명할게, 지금부터.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원래 빠진 자리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다르지. 관계대명사 풀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을 할 때 앞문장과 뒷문장이 같은 단어에서 뒷문장을 없애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관계대명사잖아. 그렇다면 자, the reason을 갖다가 자, 주어는 있지. he라는 주어는 있지. 네. 그럼 reason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지. 주어 자리 아니면 목적어 자리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the reason을 이렇게 갖다 넣는 거야. 자, reason 여기다 넣었어. 그리고 얘만 갖고 보는 거야. 완문인지 불완문인지. 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유를 그가 줬던 이유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다가 reason을 갖다 넣었더니 말이 돼, 안 돼? 그가 이유를 줬다. 말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말이 왜 안 되지? 말 되잖아. 어. 그가 나에게 이유를 줬어. 근데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 이해됐지? 그럼 여기다가 들어갔더니 말이 성립해, 안 해? 돼요. 성립해. 자, 더 쉬운 말로 말이 돼. 그 말은 얘가 불완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자, 다시 1번은 너무도 명확하게 불완문이고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완문이야. 이 세 가지 종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완문, 불완문은. 그런데 얘가 자, 이게 동사가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이게 뒷문장이 완문일 수도 있고 불완문일 수도 있다니까. 이 he gave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말이 돼. 그 말은 원래 또 reason 여기 있었다는 소리야. 그냥 네.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게 앞으로 나갔으니까 빠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불완문이니까. 이해돼요? 네. 자, 하나 따로 해볼게. 자, I can't understand. 똑같이 the reason. 그 다음에 똑같이 갈게. 자, 하나는 which, 하나는 for which가 나왔어. 그 다음에 the accident happened. 이렇게 happened 이렇게 나왔어. 자, 얘는 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고가 일어났다. 프로이지. 자,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앞에 명사. reason을 갖다가 뒤에 맞춰서. 뒤에다가 넣어서 여기다 을이라고 해석해보라. 말이 되는지. 자, reason 땡겨서 여기다가 을이라고 해석을 했더니 말이 됐지? 여기는 경 위에 자, 그 다음에 accident happened 다음에 여기다가 또 reason을 넣었어. 사고는 이유를 일어났다. 말이 돼야 돼. 안 돼요. 그 reason이 원래 없었다는 없었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뭐야? 완문. 완문이지. 원래 없었으니까. 그냥 그래. 네. 얘는 뭐라고? 완문이라고. 그러니까 갖다 집어넣었더니 말이 안 돼.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았지? 자, 이해를 하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봐봐. 얘가 여기 들어가서 말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있었다는 거잖아. 그냥 그래.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외우지 말고. 원래 있었는데 뺐잖아. 네. 그래서 앞으로 보냈잖아. 그러니까 불완문인 거고.
있어야 될 얘가 앞으로 나가서 비어 있잖아 목적어가. 그러니까 이건 불합문인 거지. 그렇죠. 이해돼요? 근데 이 목적어를 갖다가 일반 동사 뒤에다 넣어서 을을이라고 했더니 패 죽여도 말이 안 되네? 원래 없었다는 거지. 아, 네. 그러니까 이건 완문인 거지. 원래 없었으니까. 이해되셔요? 그러면 더 필요해? 공부에서 감을 잘 못 잡겠어요. 자, 다시 또 설명합니다. 세 번째. 관계대명사의 주격, 목적격이라는 의미는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빠져 있을 법한 곳에다가 집어넣어서 말이 되어야 해. 그게 정의야, 관계대명사. 그 말은 여기도 봐봐.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딱 맞아 떨어져. 그 말은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다는 거야, 그게. 이해돼야 안 돼? 돼요. 근데 있었던 주어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찐따지, 문장이. 네. 아. 그러니까 불합문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여기까지는 너네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얘는 100%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온 것까지는 똑같아. 주어 동사, 주어 일반 동사까지는 똑같다니까. 근데 얘가 완문인지 불완문인지 봐봐. 얘는 타동사고 얘가 자동사라는 거를 너네들이 다 알 수는 없다니까. 그 수만 개의 단어를 어떻게 외울 거냐고.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갖다가 목적어 자리에 넣어서 을이라고 해석을 해본다. 그랬더니 말이 된다는 소리는 원래 선행사가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맞지? 그런데 있었던 자리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 이게 앞으로 나가서. 지금 얘는 안 보이는 거잖아, 지금. 여기다 선생님 갖다 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합문이 되는 거지.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이해돼요? 네. 두 번째는 명사를 갖다가 또 을을 자리에다가 넣었어. 그러니까 일반 동사 뒤에다가 넣어서 을이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야. 했더니 말이 전혀 안 돼. 그 말은 원래 없었다는 거야. 그치? 원래 없었으니까 이 자체로 완문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완문, 불완문은 이 세 가지로 해결하면 다 풀 수 있다고요. 아셨죠? 네. 자, 나는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됐지? 자, 이해 안 되면 다시 집에 가서 또 강의 돌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구사하겠습니다. 10번째. 자,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보자. 형용사는 뭘 수식하죠? 명사. 자, 봐봐. 또 써놓고 볼게. 자, 품사는 모든 문법은 여기서 나온다. 명동, 형, 부에서 나와요. 오케이? 명동, 형, 부에서 나와요. 그러면 형용사는 위에 있는 네 가지 중에 명사만 수식해요. 명사만 좋아해. 됐지? 네. 부사는 그러면 얘 빼고 다 수식하는 거야. 이해됐지? 다시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해. 예쁜 여자. 그 다음에 멋진 풍경. 이렇게. 근데 이 부사는 명사만 빼고 다 수식해.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사가 수식하는 게 형용사 맞나요? 네. 이 형용사에는 뭐하고 뭐도 포함이 돼? ing하고 PP. pp도 분사니까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는 부사도 수식해. 매우 빠르게 되잖아. 네. 매우 빠른도 되고 매우 빠르게도 되지.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봐야 돼. 자, 뭐도 수식한다고? 동사도 수식하는데 잘 봐. 이 동사는 뭐도 포함이냐면 준동사도 포함이야. 준동사도 부사가 수식합니다. 자, 봐봐. 이런 거야. 자, 실제로 나왔던 문제. 자, to think가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가 careful이냐, careful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생각도 하면 안 돼.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투부정사잖아요. 그치? 투부정사 준동사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부사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만약에 뒤에 ing가 나왔어.
또 여기다가 형용사 써야 돼, 부사 써야 돼. 무조건 정답 뭐야? 형 예? 부사. 이거 봐봐. ing 이거 분사 아니면 동명사 아니야? 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러면 준동사니까 무조건 부사를 써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 돼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 다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은 부사로 수식한다.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요? 자, 형용사 부사가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순서대로 지금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자, 일형식과, 잘 들어요. 일형식과 이형식을 구분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3형식과 그 다음에 5형식을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형용사 부사 문제는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 나와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겁니다. 일형식은 뭐지? 얘들아? 주어, 동사지? 그럼 여기다가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는 쓰레기가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는 무조건 부사 자리야.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일형식 동사라고 하면 여기는 무조건 쓰레기로 ly가 나와야 된다고. 봐봐. 태양이 빛난다. 밝게. 그래서 여기는 brightly라는 ly가 들어간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형식 동사가 나오면 자 시작 주어 동사 보어지. 보어는 무조건 뭐로 돼 있어? 명사 형용사. 그렇지. 보어는 명사 또는 형용사로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 해석으로 푼다? 아니다. 말해봐.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졸라 만든다. 안 돼. 자, 잘 들어. 일형식과 이형식은 일형식 동사는 겁나 많아요. 아셨죠? 못 외웁니다, 여러분이. 이형식 동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거를 정리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자,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뭐야? 감각. 비동사. 아. 알았지? 자, 비동사하고 똑같은 게 become 맞아요? 네. 그 다음에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지? 이게 이형식 동사의 대표야. 그 다음에 오감각 동사가 있어요. 자, 이거를 지각 동사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걸 오감각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전부 다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합니다. 맞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나와야지. 자, 뭐뭐처럼 보이다부터 look. 맞지? 네. look하고 똑같은 단어가 seem이야, 얘들아.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청각, 사운드, 미각, 테스트. 테이스트.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자, 스멜. 다 들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오감각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형식 동사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고? 형용사가 온다고. 아셨죠? 네. 무조건 뭐가 온다고? 형용사.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만 더 추가할게. stay. 무슨 뜻이지? 머무르다. 또는 유지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remain. 뜻이 뭐지? 남아있다. 남아있다. 좋아요. 굿이야. 좋아. 그러면 얘는 뒤에 형용사가 나와. 그럼 잘 봐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돼요? 부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목적어가 없는 상태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이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문제를 무조건 어떻게 푼다? 이 동사가 이형식이냐 아니냐를 본다. 이해됐지? 자, 예를 들어 이런 단어 써볼게. 자, exi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건 안 봐도 몇 형식이야? 여기 있어 없어 이것들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얘는 무조건 일형식이야. 알았어 몰랐어. 네. 그럼 얘는 무조건 뭘 써야 돼?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형식 동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잖아.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대명사를 못한다고? 자, 그 다음에 3형식, 5형식을 볼게요. 자, 3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3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필기는 나중에 강의 돌려주면 다시 해도 되겠더라. 자, 주어, 동사, 목적어야. 그럼 여기다가 무언가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뭘 써야 돼? 부사. 그렇지.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야? 부사. 이해되니?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똑같이 나왔어. 근데 얘는 5형식 동사야.
오케이? 네. 그러면 오형식 동사는 뒤에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는 무조건 무슨 자리야? 형용사 또는 ing, pp 자리야. 이해되나요? 네.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여러분들이 삼형식과 오형식을 다 알고 있습니까? 삼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를 다 알고 있냐? 어느 정도? 모르지? 야 모르지? 가르쳐 줄게요. 자 보세요. 삼형식이 많아요? 오형식이 많아요? 자 다시 일형식이 많아요? 이형식이 많아요? 이형식. 일형식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형식을 택한 거야. 삼형식이 많을까요? 오형식이 많을까요? 삼형식. 삼형식이 훨씬 많죠. 을을 들어가는 건 다 삼형식이네. 그치? 네. 우리는 이 삼형식을 외우는 미친 짓은 하면 안 되잖아. 자, 오형식은 딱 6개. 알았지? 딱 6개. 자, 따라해. M, N, B, B, C, C, F, F, T, T, K. K,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다 쉽게 가르쳐 주는데. 자, 다시 M, B, C, M, B, C, F, T, K. F, T, K. 어떤 단어의 약자입니다. 자, M은 make입니다. 그래서 make 나오면 맨날 오형식이라고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believe입니다. 단어도 안 어려워요. 자, C는 뭘까요? Consider. 그렇죠. consider. 여기다. F는 뭘까요? 다 수업 시간에 했어, 이거. F. Find. 그렇지. T는 뭘까요? Teach. 핑크. 자, 그 다음에 K는 뭘까요? 아, 이건 알아야지. K. 그래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make하고 k입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예문을 한번 써보면, 자, 여기 은서 여기 보일까요? 빛 때문에 안 보일까요? 살짝 돌릴까요? 살짝 가려요? 살짝 돌려볼까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find를 해볼게요. 자, I found him actively. 이때 find가 뜻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형식의 find는 알다입니다. 알다 또는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삼형식의 find는 발견한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해석을 해보는 거지. 얘는 능동적이냐?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그가 활발하게 말 돼 안 돼? 말 안 되지. 네. 나는 그가 능동적이라고 생각한다지.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오형식이니까 이거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이게 끝입니다.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형용사는 무엇을 수식하느냐 하나. 두 번째는 몇 형식 동사냐 하나. 그러니까 이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를 안 외우는 놈은 이 문제를 안 풀겠다는 강한 의지야. 미친 거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어려워? 이게 알잖아. 다 몇 개만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르쳐줬잖아. M, B, C, F, T, K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이것만 외우면 된다니까요. 너네 지금 선생님 너네는 모르고 의식적으로 풀었겠지만 오늘 하는 게 다 뒤에 있는 워크북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다 숙제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시간 많잖아. 우리 20일도 더 넘게 남았어. 그치? 28일 시험이 전부.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야지 다음에 기말고사 때 고생 안 하지. 그냥 본문 외울 건 뭐하라고 온다니냐. 그러니까 알고 문제를 풀어야 다음에 똑같이 실수를 안 하죠. 아셨죠? 자, 마지막 대명사까지는 합시다. 그리고 대명사 아주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진짜. 더 안 해. 얘들아 좀 불어봐. 빨리 말해. 진짜 궁금했어. 무슨 불러서. 아니 저쪽 강의실 저기 좀 밝은 강의실 교무실 바로 앞에 강의실은 바로 앞에가 그거야 에어컨이야. 그래서 내가 물 잔뜩 뿌려놓고 에어컨 딱 뜨잖아. 그럼 10초만 말라요. 여기 이쪽에 싸우고 안 오잖아.
학교 생활 힘들죠? 학교 몇 시까지 갑니까? 아침 등교요. 등교 8시 반. 그러니까 8시 8시 반이요? 8시 저 개인적. 학교는 몇 시까지 가야 돼요? 50분. 저희 50분. 요즘에는 막 앞에 선도부 막 이런 거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잡습니까 요즘에? 교복은 잡아요. 교복 맞아. 교복은 잡는 선생님 앞에서. 근데 얘네들 그렇게 트레이닝복 입고 다니는 걸 안 하죠? 안에 걸려요. 바지는 바지 까만 색깔 바지는 그 좀 있잖아요. 위에- 플렉스 바지 괜찮은데 위에는 위에는 교복을 입어야 돼요? 교복 입어요. 그게 무슨 개 같은 패션이야. 왜 그건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밑에는 트레이닝이고 위에는 교복이라고.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진짜 그래요. 세종 저희 사복이 사복이 가능해요? 네. 오 굿이다. 진짜 그렇구나. 왜요? 근데 튜닝버전은 교복은 진짜 나 신기하다. 생각할수 웃겨. 아 그러고 다녀도 돼요? 그냥 이렇게? 네. 교복 안 입고요? 네. 역시 공립이 다르구나. 아니 교복이 튀는 가치가 없나? 자, 할게. 혁명인데. 대명사 진짜 간단해. 5분 컷. 자. 대명사가 몇 번이죠, 근데? 11번. 자, 그래도 하나 끝내놓고 다 했잖아요. 자, 보세요. 딱 두 가지만. 이시냐, 대미냐. 아마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시냐, itself냐. 이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 이걸 우리가 it과 대미냐를 묻는 건 뭘 묻는 거냐면 it은 대명사인데 단수 맞아요? 네. 댐은 대명사인데 뭐예요? 복수. 복수예요. 그래서 단수, 복수 그냥 해결하는 겁니다. 자, 앞문장에 지칭하는 얘가 단수면 it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 name이다. 그럼 it으로 받아야 되죠. 네. names다. 그럼 them으로 봐야 되죠. 맞죠? 중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근데 나와요, 수능이. 저게 진짜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t이냐, itself냐인데 이겁니다. 자,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가 있죠.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훨씬 많습니까? 일치하지 않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지. 얘와 얘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주어랑 목적어가 일치하면 무조건 self 제귀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끝입니다. 이게 대명사.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단한 것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원한다. 그가 안 뱉었지? 봤지? 봐봐. 여기가 미는 맞아요?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 자, 봐봐. 벌써 이제 의아해 하잖아. 이건 간단한데. 그럼 이 미의 주어가 뭐예요? 아까 배웠는데. 자, 미의 주어가 뭐야? 나를 사랑하는 게 누구야? 그걸 묻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나야? 아니요. 얘지? 네. 그럼 얘가 주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주어랑 목적어가 일치했니 안 했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를 쓴 거야. 이해돼요? 네. 근데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쓰는 거야. I want 좀 복잡해지는 거지 아까보다. 자, I want him to love him. 이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자, 사랑하는 게 얘잖아. 네. 그럼 그가 그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쟤는 지 몸을 그렇게 학대하지?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제기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네. 자, 대명사 끝. 다 끝났습니다. 아, 진짜 1시간 반 만에 다 끝냈습니다. 맞아요. 읽어주세요.